북한의 선전 매체 속에서 그들은 언제나 당에 대한 충성과 조국애로 불타오르는 혁명의 딸로 그려지곤 합니다. 굳건한 눈빛으로 총을 든 채 조국을 지키는 늠름한 모습은 마치 그들의 삶이 숭고한 이상으로 가득 찬 꽃과 같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죠. 과연 그럴까요? 북한이 자랑하는 이 영웅적인 이미지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참혹한 현실들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닙니다. 북한 여군들의 실제 생활과 그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인 상황들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생생하게 파헤치며 이념이라는 허울 아래 가려진 인간 존엄성의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체제의 유지를 위해 한 개인의 삶과 인권이 어떻게 유린될 수 있는지 그 서글픈 진실을 함께 마주해보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북한 여군들의 가려진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요? 먼저 그들은 왜 총을 들게 되었을까요? 북한 여성들이 군에 입대하게 되는 배경과 동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얽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동기는 바로 당에 대한 충성과 조국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애국심이었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입된 사상교육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가르쳤고 군입대는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명예로운 길로 여겨졌으니까요. 선전 포스터 속에서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군들은 젊은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좀 더 현실적이고 절박한 이유들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군입대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적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고된 농촌 생활이나 열악한 공장 노동 대신 군인이 되면 최소한의 식량 배급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배급 체계가 불안정했던 시기에는 군 입대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했답니다. 젊은 여성들은 이러한 희망과 기대를 품고 군 입대 서류에 결연한 표정으로 서명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랑스러운 딸의 입대를 축하하면서도 동시에 낯선 군 생활에 대한 깊은 걱정을 감추지 못했죠. 입대날 신형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부모님께 첫 경례를 올리는 딸의 모습은 가족들에게 큰 기쁨이자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그렇게 젊은 여성들은 가족들의 기대와 걱정을 뒤로한 채 기차에 몸을 싣고 낯선 부대로 향하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국을 위한 헌신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선전물 속의 영웅적인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죠. 낯선 부대에 도착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열악한 생활 환경과 차별적인 대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막군 생활을 시작한 이 젊은 여군들은 자신들이 짊어질 고통의 무게를 아직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겠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희망을 품고 도착한 부대.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현실은 선전물 속의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낯선 막사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코를 찌르는 키키한 냄새와 함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빛바랜 사진처럼 생기가 없었죠. 낡고 비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놓인 침상들, 그리고 그 위를 덮은 얇디얇은 담요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공간은커녕 기본적인 프라이버시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은 젊은 여성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군 생활은 시작부터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던 겁니다. 가장 먼저 그들을 절망시킨 것은 바로 식사였습니다. 혁명의 딸이라는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배급되는 식량은 늘 턱없이 부족했죠. 옥수수 가루로 겨우 만든 멀건죽 한 그릇이 하루의 주식이었고 그마저도 양이 적어 항상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갓 입대한 여성들은 영양실조로 인해 빠르게 수척해졌고 훈련을 감당하기조차 버거워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훈련 중 쓰러지는 병사들이 속출하는 것은 물론 몸은 점점 앙상해져만 갔습니다. 힘든 훈련과 고된 노동을 견뎌야 하는 몸에
필요한 영양은 그저 사치일 뿐이었던 겁니다. 배급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날에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 걷기조차 힘들었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위생 문제 또한 심각했습니다.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화장실과 샤워시설은 여성들에게는 더욱 큰 고통이었죠. 씻는다는 것은 그저 차가운 물을 겨우 끼얹는 행위에 불과했고 개인위생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생리 기간에는 말 못할 어려움과 수치심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기본적인 위생 용품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여성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죠. 막사는 늘 습하고 차가웠으며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잠들어야 했습니다. 쾌적함과는 거리가 먼 비위생적인 환경은 피부병과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그들의 몸을 더욱 병들게 했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은 또 어떻고요. 난방시설은 턱없이 부족했고 낡은 막사는 차가운 바람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얇은 군복과 담요로는 북한의 매서운 겨울밤을 견디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밤마다 추위에 떨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반복되었고 많은 여군들은 동상과 호흡기 질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피로감은 다음날 훈련과 노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고 오직 오늘을 버텨내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렸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군들은 남군들과는 또 다른 차별적 대우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군사훈련이라는 본연의 임무 외에도 막사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온갖 허들의 실을 도맡아 해야 했죠. 남군들이 훈련을 마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때 여군들은 쉴 틈 없이 부대의 살림을 책임지는 듯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마치 부대의 살림을 책임지는 존재처럼 혹은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받았던 겁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였지만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군사훈련의 강도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부족한 영양 상태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남군과 동일한 수준의 고강도 훈련을 소화해야 했죠. 맨몸으로 흙먼지 속을 구르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끝없이 이어지는 행군의 몸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농사일과 건설 현장 동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농번기에는 밭으로 나가 김을 메고 수확을 도왔고 건설 현장에서는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개는 등 육체적 한계를 시험하는 노동에 내몰렸습니다. 그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그저 체제 유지를 위한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던 셈이죠.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여군들은 점차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조국을 위한 헌신이라는 아름다운 구호는 현실의 혹독함 앞에서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선전물 속에 용맹하고 당당한 여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끝없는 노동으로 지쳐버린 앙상한 몸과 절망적인 눈빛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젊음과 에너지는 체제의 유지를 위한 소모품처럼 허무하게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낯선 부대에서 시작된 군 생활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희망을 안고 입대했던 수많은 여성들은 기대했던 미래 대신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서서히 깎여나가는 비참함 속에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된 노동과 굶주림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갈수록 그들에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혁명의 딸이라는 아름다운 수식어 뒤에 감춰진 또 다른 비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북한 여군들의 삶은 단순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는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송두리째 흔들리는 참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 속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했던 성역할의 왜곡과 인권유리는 상상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었지만 때로는 혁명의 딸이라는 이름 아래 체제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부 여성들은 전투훈련과는 전혀 무관한 지극히 개인적이고 모욕적인 특수임무에 강제로 동원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고위 간부들의 위락을 위한 위락조에 편성되거나 사적인 시중을 드는 위생원 등으로 불리며 여성의 몸이 철저히 도구화되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모습은 겉보기에 평화로워 보였을지 몰라도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공허함과 체념이 담겨 있었다고 하죠. 이런 왜곡된 역할은 군대 내의 만연한 성폭력과 성차별이라는 끔찍한 현실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지휘관들의 지위를 이용한 성적 착취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존재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금기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조국을 위한 헌신보다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싸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우위에 선 남성 지휘관들의 부당한 요구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과도 같았고, 이를 거부했을 때 돌아올 불이익은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한밤중 지휘관의 방으로 불려가는 한 여군의 불안한 뒷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담긴 두려움과 절망감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었고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강요되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많은 여군들은 극심한 수치심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정신적인 고통은 그들을 서서히 좀먹어갔을 겁니다. 이러한 인권 유린은 단순한 일탈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 군대 내의 구조적인 문제이자 여성을 혁명의 딸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비극이었죠. 억압적인 체제는 여성의 신체마저도 통제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낯선 막사, 차가운 침상 위에서 홀로 고통을 견뎌야 했던 수많은 여군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북한 사회의 가장 어둡고 비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젊음과 순수함은 체제의 잔혹한 이념 아래 얼마나 허무하게 쓰러져 갔을까요? 가슴 아픈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 여군들은 혁명의 딸이라는 미명 아래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극은 군복을 벗는다고 해서 결코 마침표가 찍히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오랜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여성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절망적인 현실이 마치 숙명처럼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게는 7년에서 10년 가까이 가장 꽃다운 젊음과 청춘을 오직 군에서만 보냈던 그들은 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이나 전문 기술 습득의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것이라곤 총 쏘는 법, 고된 행군, 그리고 농사나 건설 현장으로 동원되는 혹독한 노동뿐이었으니 제대 후 평범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사회는 이들을 혁명의 영웅으로 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며 고립감과 소외감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군들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해야 했죠. 더욱이 군 생활 동안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 상처들은 이들의 삶을 평생 따라다니는 지독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깊은 흔적으로 남아 있었죠. 혹독한 훈련과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망가진 몸은 물론 수없이 목격하고 직접 경험했던 인권 유린과 성폭력의 기억은 깊은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을 겁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잠시라도 이들을 놓아주지 않고 꿈속에서조차 끊임없이 괴롭히며 평범하고 안락한 일상을 허락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어떤 여성들은 군에서 겪은 충격과 상처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여성으로서 누려야 할 평범한 행복마저 체제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셈이죠. 북한 사회는 이들에게 혁명의 딸이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부여하며 충성을 요구했지만 정작 그들이 사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외면과 무관심, 그리고 때로는 편견 어린 시선뿐이었습니다. 제대 후 초라한 옷차림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그들의 뒷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입대할 때의 굳건했던 결의와 벅찬 희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낡고해진 군복처럼 지쳐버린 어깨와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텅 빈 눈빛만이 남아있지는 않았을까요?
한때는 국가의 자랑이라 불리며 체제 선전의 도구로 활용되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사회의 변두리에서 잊혀진 존재로 쓸쓸히 살아가야 하는 비극적인 현실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북한 사회 곳곳에서 혹은 탈북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곳에서 자신들의 과거와 싸우며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애써 평온한 모습을 보이려 할지라도 그들 내면에는 시이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들과 지울 수 없는 고통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혁명의 딸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가려졌던 북한 여군들의 삶은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이 어떻게 무참히 짓밟히고 파괴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픈 증거가 아닐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서는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경고이자 우리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왜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일깨우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체제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그 파괴된 삶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 속에 이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아픈 단면인 것이죠. 우리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겉으로는 혁명의 딸이라는 화려한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실상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북한 정권이 끊임없이 선전해왔던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성 군인의 모습 뒤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적인 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행된 시스템적 착취와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짓밟은 인권 유린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그저 체제를 굳건히 지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허울 좋은 이념을 위한 희생양일 뿐이었죠. 그들의 젊음과 꿈,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 체제 유지를 위한 재료로 소모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픈 상처와 고통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그들의 삶을 맴돌고 있다는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체제가 개인의 인간성을 얼마나 잔혹하게 말살할 수 있는지, 그 이념의 무게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짓누를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픈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 여군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멀리 떨어진 나라의 흥미로운 가십거리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이는 전체주의 체제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억압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어떻게 처참하게 착취할 수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냉혹한 현실의 기록이니까요. 이들의 비극은 우리에게 보편적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며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외면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이념이나 체제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의 존엄성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이기도 하죠. 그들의 침묵 속에 묻혀버린 수많은 고통과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기억입니다. 낡은 군복처럼 해져버린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아픈 진실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고 짓밟혔던 그들의 인간다운 존엄성이 반드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혁명의 딸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던 여성 군인들의 비극적인 삶을 함께 돌아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드리워진 또 다른 감시와 통제의 그림자, 이른바 그림자 감시자들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북한 사회의 또 다른 아픈 단면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하며 북한 주민들의 삶을 조여오고 있을까요? 그 숨겨진 진실을 다음 편에서 함께 파헤쳐 보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